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 임유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학의 바이블로 꼽는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에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부가 경제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에 아주 그냥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경제학자들, 바로 새 고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들의 혁명적인 주장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흔히들 정부가 마치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서 세금이나 통화량 같은 걸로 얼마든지 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에 한 그룹의 경제학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럴까? 하고 말이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었죠. 자, 이 세고전파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기대, 영어로는 expectation이라고 하죠. 이 기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세고전파 혁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세고전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은 적응적 기대라는 걸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단순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이걸 예측할 때 그냥 작년에 어땠는지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제 날씨가 맑았으니까 오늘도 맑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되게 단순하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그때 로버트 루카스 같은 시카고학파의 젊은 경제학자들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새 고전파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만 돌아보는 바보가 아니다. 훨씬 더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는 물론이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예측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학생분처럼 합리적 기대라고 하면 꼭 미래를 완벽하게 다 맞히는 무슨 점쟁이 같은 초능력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건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합리적 기대라는 건 사람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정책,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뉴스까지 싹 다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은 실수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새로운 정보로 계속 예측을 수정해 나가니까요. 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즉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새 고전파의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정부가 내놓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새 고전파 경제학의 핵심 주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실업률 같은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물가만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어때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을 아주 유명한 말로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부릅니다. 이 명제 하나가요,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거시 경제학의 모든 논쟁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 논리를 우리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시나리오예요.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돈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르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겠죠. 그럼 근로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물가가 오를 테니 내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임금을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줘도 고용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정부 정책은 실업률은 그대로 둔 채 물가만 올리고 무력화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논리대로라면 진짜 그럼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정말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까요? 세고전파도 딱 한 가지 예외는 인정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책, 그러니까 깜짝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국민들을 계속 속이면서 경제를 무슨 깜짝 쇼하듯이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정책은 신뢰를 잃고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세고전파의 주장은 기존 경제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바꾼 경제학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뭘까요? 이 이론은 단순히 하나의 주장을 넘어서 거시경제학 전체의 방향을 바꾼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합리적 기대를 합니다. 둘째, 바로 이 때문에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정책 무력성 명제가 성립하게 되죠. 셋째, 그래서 정부가 마음대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펴는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들이 거시경제학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세고전파의 주장처럼 오직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효과가 있다면 과연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부는 신뢰를 얻기 위해 예측 가능해야 할까요? 아니면 효과를 내기 위해 계속 시장을 놀라게 해야 할까요? 이 딜레마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감사합니다.